세상에는 아직 밝혀지지 못한 신비한 동물들이 대단히 많이 존재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자주 다루기도 했던 크립티드들이 그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그런 크립티드들 중에서도 완전히 정체가 드러난 것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가짜로 밝혀진 크립티드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인물이었던 프랑수아 드 로이. 그는 1920년 석유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탐험대를 이끌고 남미 지역을 탐험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국경 부근에서 그와 탐험대는 어느 날 괴이한 짐승과 마주칩니다. 그것은 바로 원숭이 한 쌍이었는데요. 꽤 특이하게 생긴 원숭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원숭이들은 탐험대를 보자마자 배설물과 나뭇가지 등을 집어던지며 반항했고, 탐험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 한 쌍의 원숭이를 사살하고 말았습니다. 탐험대는 이 특이하게 생긴 동물의 사체를 박제로 만들어 본국으로 가져가려 했지만 원주민들이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사진 한 장만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1929년 공개된 이 사진은 프랑수아의 이름을 따서 드 로이의 원숭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됩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이 원숭이가 사실은 크립티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프랑수아가 묘사한 바에 따르면 이 원숭이들에게는 꼬리가 없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걸어다녔기 때문입니다. 크기도 일반적인 원숭이와 다르게 꽤 컸습니다. 만약 이 묘사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이 원숭이는 유인원의 한 종류일 확률이 컸는데요. 학자들은 남미 지역에서 발견된 이 유인원이 인류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본 학자들은 이것이 조작된 사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존재했습니다. 첫째로 상자 위에 앉혀놓듯이 촬영했기 때문에 실제로 꼬리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정확한 크기를 측정할 만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 둘째로 이 원숭이의 외모가 남미 지역에 서식하는 거미 원숭이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한 것. 실제로 거미 원숭이들과 비교해보니 외모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속에는 바나나 나무의 그루터기로 보이는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자라난 것들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재배한 바나나 나무의 흔적이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정글이 아닌 바나나 농장에서 촬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제기되며 결국 드 로이의 원숭이는 조작된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물론 프랑수아 드 로이가 해명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는 곧 다른 석유회사의 요청을 받아 세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석유를 탐사하다가 1935년 요절했기에 끝내 아무런 설명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생명체의 이름은 아즈란이라는 크립티드입니다. 키르코피테쿠스 이카로크르누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아메리카 밀림에 사는 원주민 부족인 나가라 테보족에 의해 길러지며 신의 대행자로 숭배받고 있습니다. 아즈란이라는 이름은 하늘에서 온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일단 생김새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원숭이의 얼굴과 몸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분명 새의 날개로 보이는 날개가 달려있으며 머리에는 뿔까지 하나 돋아나 있는데요. 원주민들에 의하면 이 아즈란은 머리에 달린 뿔을 사용해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아즈란이 태어나면 이들이 날 수 있을 때까지 오두막에서 돌봅니다. 번식과 교미 역시도 오두막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될 때에도 역시 오두막 안으로 돌아와서 눈을 감는다고 하네요. 이 생물을 처음 발견한 박사는 아즈란을 관찰한 일지를 그림으로 남기기도 했으며 구체적인 묘사와 설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어난 크립티드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생물은 외다리조개라고 불리는 크립티드입니다.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근처에서 발견되었으며 놀랍게도 사람의 것처럼 보이는 다리와 팔이 각각 한 개씩 달려있는 생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은 집단 생활을 하면서 도구를 사용해 사냥까지 벌인다는 사실인데요. 긴 막대기를 이용해 물고기를 때려잡거나 심지어 단체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이 생물을 발견한 박사와 악수를 나누기도 할 정도로 단순한 조개라고
존재라고 보기가 힘들었는데요. 면밀히 조사하고 해부까지 해본 결과 몸의 내부 구조는 조개가 아닌 포유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연적으로 발생한 두 개의 다른 감마선에 의해 태어난 돌연변이 종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매우 큰 크기를 지닌 개체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앞서 소개해드린 이 두 생물은 실제로 존재하는 크립티드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에 맞게 선정한 조작된 가짜 크립티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저렇게 자세한 설명과 사진 그리고 해부한 그림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설명드리자면 저 두 생물은 90년대에 출판된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동물 이야기라는 책에서 소개된 신비한 생물들 중에 일부입니다. 아마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책을 알고 계시거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책의 원작은 사실 독일의 작가이자 예술가인 호안 폰 쿠베르타라는 작가의 작품이며 자신의 전시회에 출품했던 만들어진 동물 작품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둘 외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포나라는 제목이며 1989년에 출판됐는데요. 마치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인 것처럼 생물의 모형을 만들고 연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관찰 일지와 자세한 사항까지 적어놨습니다. 실제로 호안의 이 전시회는 성공적이어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초청되었으며 그 인기 덕분에 책으로도 출판된 것이었는데요. 문제는 그가 너무나 가짜를 사실처럼 만들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라고 속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호안은 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까지 만들어 넣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해외 여러 곳으로 번역되어 출판됐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도 역시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출판사에서 일본 출판 버전을 바탕으로 국내에 발간하는 동안 책의 장르가 변해버렸습니다. 사실은 SF적인 장르에 가까웠던 이 책이 진짜 과학책 카테고리로 포함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1993년 발행 후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초등학생 필수 도서 목록에도 올라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80년대, 90년대생 분들 중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동물과 과학을 좋아하던 순수한 어린아이들이 이 책에 정말 많이도 속아 넘어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카사이 렉스는 1932년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스웨덴 출신의 탐험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장소는 콩고의 카사이 계곡이었습니다. 카사이 렉스라는 이름 역시 계곡에서 따왔으며 이름의 뜻은 카사이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발견자는 카사이 렉스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일지에 꽤 구체적으로 남겨뒀는데요. 카사이 렉스는 긴 꼬리와 커다란 이빨을 가졌으며 마치 티라노사우루스와 흡사한 모양새였습니다. 큰 콧불소를 단숨에 물어뜯은 다음 전부 먹어치우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2천여 건이 넘는 목격담이 존재했으며 기린을 잡아먹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방대한 목격담의 개수와는 다르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진 못했습니다. 물론 사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두 장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죽은 콧불소의 뒤에 카사이 렉스가 서 있는 흐릿한 사진이며 하나는 카사이 렉스가 뭔가를 붙들고 서 있는 사진인데 이 두 사진들은 하나같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진 전부 조작된 사진들인데요. 콧불소와 함께 있는 사진은 죽은 콧불소의 사진 위에 코모도 왕 도마뱀의 사진을 갖다 붙여 만든 것이고 두 번째 사진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괴수 영화인 다이노소어즈라는 영화의 한 장면을 다른 사진과 합성해서 만들어낸 사진입니다. 목격담들 자체도 모두 조작된 거짓말이 대부분에다가 챔프나 모켈레 은벤베를 비롯한 공룡 크립티드들 중에서도 가장 신빙성이 낮으며 존재할 확률이 거의 없는 크립티드입니다. 1996년 러시아의 보스토크 기지에서는 지하 자원과 지하 생물을 밝혀내는 조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약 3,700m 깊이까지 파내려갔고 호수 아래를 조사할 대원 8명을 내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대원들이 내려가자마자 통신에 이상이 생겼고 이로 인해 5일간이나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지상의 과학자들과 조사팀은 아래로 내려간 대원들이 모두 사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예상과는 다르게 5명의 대원이 살아남았고 지상으로 올라온 이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듣습니다. 바로 이 보스토크 호수의 지하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문어 형태를 가진 괴물이었으며 지능도 뛰어났는지 통신 장비들을 부셔버렸고 독을 발사해 대원들을 마비시키기도 하는 등 지하의 생물이라 보기에는 대단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의태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서 사람의 모양을 흉내내 대원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필사적으로 싸워 괴물을 물탱크에 가두는 데 성공했고 대원들은 이 괴물을 46B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러시아 군과 정부에 의해 괴물은 어딘가로 옮겨지고 그 이후로 괴물을 비롯해 탐사 대원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들을 수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46B에 관한 전설인데요. 예전에 저희 채널 초창기에 다뤘던 크립티드입니다. 물론 당시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46B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이 거짓입니다. 실제로 보스토크 호수 지하를 관측하기 위해 깊게 파내려간 일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괴물이 존재했던 적도 대원들이 숨진 일도 전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하를 파들어가는 작업은 러시아만 참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참가했기에 진짜로 괴물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가 모르게 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근원지는 2012년도에 어느 사이트에 올라왔던 글이 원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마치 실제로 있던 일인 것처럼 퍼져서 거짓 크립티드 전설이 정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살다 보면 진짜 같은 가짜들도 존재하고 또 마치 가짜 같은 진짜들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직 세상에는 밝혀지지 못한 생물들도 많은데요. 가짜 때문에 진짜가 묻히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체가 밝혀진 가짜 크립티드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